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선정한자 5번째 시간으로 12개의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레 거를 보겠습니다. 수레 거는 수레를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가운데 날 일 모양은 몸체이고 위아래의 한일은 바퀴를, 중앙의 수직선은 축을 그렸습니다. 수레 거는 수레 차로도 읽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인력거, 자전거 등과 같이 거로 읽고, 다른 힘으로 움직이는 수레는 자동차, 기차, 마차와 같이 차로 읽습니다. 수레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하나였기 때문에 군사, 군이나 진칠, 진, 지휘할 휘 등에 수레 거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수건 건입니다. 수건 건은 기둥이나 옷걸이에 수건을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수건이나 옷감 등을 의미하고 덮다, 입히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건은 씻은 뒤에 물기를 닦는 천이고, 망건은 머리를 틀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 모양의 물건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고라는 글자입니다. 옛고는 열십과 입구가 위아래로 연결된 글자입니다. 열세대, 즉 여러 대에 걸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옛날, 오래된, 낡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서는 옛날의 책을 말하며, 고물은 낡고 헛 물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군사, 군을 보겠습니다. 군사, 군은 에워싼다라는 의미의 쌀포와 수레 거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고대에는 전차를 중심으로 에워싼 4,000명 단위의 군대를 군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군대나 군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비군은 예비병을 편성한 군대를 말하며, 철군은 군대를 철수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민을 보겠습니다. 백성민의 각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은 송곳으로 사람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노예의 왼쪽 눈을 멀게 하여 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백성민은 그러한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민의 원래의 뜻은 노예였습니다. 당시에는 지배계층과 전쟁을 하는 병사 외에는 모든 백성이 노예와 마찬가지였던 봉건제 사회 이전의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후에 노예가 백성으로 흡수되면서 백성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서민은 일반 백성을 의미하고, 민주는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주인인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은 그칠 지와 어진 사람 인이 결합된 글자인데요. 그칠 지는 발을 그린 붓수입니다. 발가락 5개를 3개로 그렸고 엄지발가락이 길게 뻗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가다 또는 그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서는 발이 위에 있고 밑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 형태로 먼저, 미리, 앞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두는 맨 앞을 의미하며, 선도는 앞에 서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씨성을 보겠습니다. 성씨성은 여자, 여와, 날생이 결합한 모습입니다. 먼 옛날에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한 것을 의미하는 모계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글자입니다. 뿌리 모습을 본떠 만든 뿌리 씨는 아버지 성을 일컫는 글자로 북의 사회에서 유래하는 글자입니다. 지금은 둘을 합쳐서 성씨라고도 합니다. 성이나 성씨, 백성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성명은 성과 이름을, 백성은 일반 국민을 의미합니다. 때씨를 보겠습니다. 때씨는 태양을 뜻하는 날일과
때시의 음을 나타내는 관청시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관청시는 우리가 흔히 절사로 더 많이 알고 있는 글자이죠. 그래서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태양의 움직임으로 때와 시간을 짐작했는데요. 해를 보고 때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시는 시간의 단위로 때, 기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급은 급한 때를 가리키고 시공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시를 보겠습니다. 저자 시는 돼지해 머리 두와 수건건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돼지해 머리 두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돼지 해자의 머리 부분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저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일컫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저자 시는 근문과 해서가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자 시는 천으로 만든 깃발을 장식이 있는 깃대에 걸어놓은 모습으로 시장에서 간판처럼 깃발을 달아 물건을 파는 것을 표시한 데서 유래한 글자로서 시장, 장사, 도시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증시는 증권시장을 말하며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합니다. 구슬옥을 보겠습니다. 구슬옥은 실에 옥으로 만든 구슬을 꿰어놓은 모습입니다. 임금 왕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점을 하나 더해 놓았지만 다른 글자와 함께 사용될 때는 임금 왕으로 표기됩니다. 구슬이나 옥을 의미하며 보석이나 장신구, 놀이개를 뜻하는 글자에 두루 사용이 되는 부수입니다. 옥석은 옥과 돌,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뜻하며 금과 옥조는 금옥과 같은 법률이라는 뜻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규칙이나 교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의를 보겠습니다. 옷의는 위에 입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윗도리를 그린 글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옷의는 옷과 관련된 부수에 두루 사용이 됩니다. 옷의가 글자의 왼편에 변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옷 또는 옷을 입다의 뜻입니다. 아래에 입는 치마를 상의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상의와 하의를 합해서 의상이라고 부릅니다. 내의는 속옷을, 의관은 옷과 갓, 즉 정장 차림을 의미합니다. 할아버지 조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 조는 보일시와 또 차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그린 글자입니다. 제단에서 신이 기륭을 내려준다라는 의미에서 나타내다, 보여주다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차는 제사 그릇에 음식을 수북이 담아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시는 제사상을 받으실 할아버지나 조상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또 근본이나 시초와 같이 한 집안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부는 할아버지를, 시조는 가문의 맨 처음 조상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 5급 선정한자 5번째 영상으로 12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의와 할아버지 조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